어느 선선한 가을날 젊은 남녀 한 쌍이 파란 하늘 아래 낙엽이 소복히 쌓인 둔덕에 앉아 달콤한 미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이겸으로 한때 잘 나갔으나 지금은 형편없이 몰락한 사대부 집안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여인의 이름은 소아였으니 그녀는 현재 이 일대에서 가장 명망 높은 집안의 차만 교수였답니다. 이렇게 그대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인지 모르오. 저 역시 그러하옵니다. 언제나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옵니다. 그런데 나으리의 오른손등에 새겨진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의아한 생각이 든답니다. 이겸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보였죠. 이것 말이오? 사실 나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오. 어릴 적부터 이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밖에는 아는 것이 없소이다. 이겸의 오른손등에는 검은색 반점 같은 것이 마치 글자처럼 돋아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호랑이를 뜻하는 범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나으리의 손등에 있는 그 글자 때문에 나으리의 용모가 훨씬 멋있어 보이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오. 그런데 이렇듯 평온하던 시간도 잠시뿐이었죠. 얼마 안 가서 마을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리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지? 그러게 말이옵니다. 사람들이 이리도 우왕좌왕하는 것이 고을에 무슨 변고라도 생긴 듯하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다급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큰일이오. 고을 한복판에 범이 나타났소. 범이 나타나다니? 어서 자리를 피하시오. 어서. 다급하게 외친 마을 사람은 황급히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일단 이곳을 뜹시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그날 하루를 그렇게 보냈지요. 그런데 범이 마을로 내려오는 것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 세상에 하얀색 범, 그러니까 백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다만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일세. 그리고 범이 사람 사는 고을로 내려왔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난리를 피워야 할 터인데 그저 유유자적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이내 사라지니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일세. 그런데 왠지 그 범이 뭔가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 않던가?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기도 허이. 비록 짐승이기는 하나 그 눈매며 분위기가 누군가를 찾아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네. 그렇습니다. 그 범은 척 보기에도 평범한 범이 아니었죠. 털 색깔이 눈처럼 하얀 말 그대로 백호였답니다. 그리고 사람은커녕 동네 강아지 한 마리 건드리지도 않고 얌전히 어슬렁거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꼭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눈치였죠.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즐겨했던 선아는 집안에 마련된 오래된 서고에서 고을로 내려온 백호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고 있었답니다. 선아의 집안은 대대로 뼈대 있는 사대부 집안답게 온갖 서책을 모아놓은 엄청난 규모의 서가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내가 예전에 분명히 백호에 관한 내용을 읽은 기억이 있단 말이지. 어디서 봤더라. 한참을 서책들과 씨름하던 선아가 나지막히 탄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여기 있구나. 고을 한가운데 등장한 백호. 그런데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 묘한 존재. 백호는 어디서 왔으며 그것이 우리 마을로 내려온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선아의 눈꼬리가 점점 치켜 올라가며 점차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로구나.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선아는 그 길로 이겸의 집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나으리의 집안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힌 서책을 발견했사옵니다. 우리 집안에 대한 서책이라니 그것이 대체 어떤 내용이오?
나으리의 오른손등에 새겨진 글자 말이옵니다. 그래, 이 범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것 말이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 선아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지요. 나으리의 손등에 새겨진 범이라는 것이 바로 이번에 나타난 그 하얀 호랑이, 즉 백호를 의미하는 것이옵니다. 본디 우리 고을에는 옛부터 전해져 오는 전설이 있사온데 하얀 범이 찾는 인물의 손등에 범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원래 대대로 뼈대 있는 권문세가의 자손이나 그 집안이 모종의 이유로 풍비박산이 나고 하얀 범이 나타날 때까지 온갖 수모를 받으며 고초를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옵니다. 나으리,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것은 나으리의 집안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으리 본인이라 할 수 있사옵니다. 이겸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뭘 어찌해야 한다는 말이오? 일단 그 하얀 범, 백호를 만나보시지요. 아니, 지금 나더러 호랑이 앞에 서보라는 말이오? 그 전설이 맞다면 그 백호는 나으리를 어디론가 인도해 갈 것이옵니다. 범이 어딘가로 인도한다. 그렇사옵니다. 그리고 백호가 이끌어가는 곳에는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다 했습니다. 엄청난 것이라면 무엇이라는 말이오? 그것은 저도 잘 모르옵니다. 일단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죠. 좋소. 까짓것 그렇게 해봅시다. 어차피 몰락한 양반의 자손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 죽느니 차라리 범한테 물려 화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오. 범한테 물려 죽다니요. 그럴 일은 없사옵니다. 저 역시 나으리 곁을 지킬 것이옵니다. 이겸은 사랑스러운 눈길로 선아를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연모하는 여인이 옆을 지켜준다니 정말 좋구려. 한번 가봅시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 전설의 내용이 참이라면 뭔가 엄청난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터이니 한번 모험을 해보십시다. 그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갑자기 온고울이 시끌벅적해지며 사람들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죠. 또 그 하얀 범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군. 이겸은 결연한 표정으로 범이 나타난 마을 한가운데로 저벅저벅 걸어나갔답니다. 물론 선아도 그 뒤를 따랐죠. 그렇게 이겸과 백호는 서로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백호의 태도는 상당히 온순했으며 어떻게 보면 정중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지요. 백호는 이겸을 잠시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주걱거리며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더니 역시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또 앞서 나가는 것이었죠. 옆에 서 있던 선아가 넌지시 말했답니다. 어서 저 뒤를 따라가 보시어요. 나으리를 어디론가 인도하고 있사옵니다. 이겸은 선아의 손을 꼭 잡은 채 백호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백호의 뒤를 따라간 그들은 어느새 큰 동굴 앞에 다다르게 되었죠. 이런 곳에 동굴이 다 있다니.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옵니다. 동굴 앞에 다다른 백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얌전히 배를 깔고 동굴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리로 들어가라는 것 같군. 어서 들어가 보시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섰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뭔가 환하게 빛나는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굴 안에 횃불이 밝혀져 있다니. 그것보다 나으리. 저것을 좀 보시어요. 선아가 이겸에게 다급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선아의 손길을 따라 시선을 돌린 이겸은 선아보다도 더욱 놀라며 외마디 비명을 질러댔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눈앞에는
평생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란 말이오? 무엇이기는요. 금은 모아이옵니다. 나으리는 이제 큰 부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게 되셨사옵니다. 그렇게 백호가 인도해준 동굴 안에서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발견한 이겸은 그 일대에서 으뜸가는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큰 권세를 손에 넣게 되었죠. 바야흐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답니다. 낭자, 이제 내가 아무 부담 없이 그대와 혼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소. 설마 나를 거부하지는 않으시겠지? 선화는 방금 미소 지으며 말했죠. 물론이옵니다. 재물이 아닌 서방님께 대한 저의 연모의 정 때문에 서방님과 혼례를 치르는 것이라는 사실만 알아주시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백호가 가져다 준 큰 복을 누리며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하얀 호랑이라 하면 예로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잘 알려진 존재이지요. 하지만 꼭 진짜 호랑이만 그렇게 행운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얀 호랑이와 같은 인연들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역시 하얀 호랑이와 같은 인연 발견하시면 꼭 놓치지 말고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